자, 여러분 드디어 로마 공화정 4쿼터의 마지막이자 추계시대 전체의 마지막 에피소드입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기원전 44년에 사망한 카이사르 연대기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키피세계사 통틀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어들에 대해서 다소 불친절하게 지나가겠습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도 이 단어들을 다 아신다는 전제하에 진행을 할 것이고요. 혹시 이것들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로마사의 앞쪽 에피소드들을 좀 보고 오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이사르 전기는 너무나도 많은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각종 일화들은 간단하게만 지나가고 최대한 매핑 위주로만 가겠고요. 이번 화에서는 카이사르의 일생을 생애주기별 5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사르는 기원전 100년생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모든 연도는 100에서 그 연도를 빼면 카이사르의 나이가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보시고요. 제1기, 유년기 및 청소년기. 카이사르는 딱 기원전 100년에 태어났다고 그랬죠. 로마의 유서 깊은 가문에서 태어났고요. 다만 카이사르가 태어날 당시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많이 떨어졌었다고 하죠. 어쨌든 여느 귀족 자제들처럼 어린 시절에 그는 라틴어, 그리스어, 문학, 철학, 수사학 등의 전통적인 로마식 귀족 교육을 받았고요. 카이사르가 독특한 점이 하나 있다면 외가 쪽의 출신 성분은 전형적인 귀족파 가문이었는데 고모부가 그 유명한 마리우스였습니다. 마리우스의 처족합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그 당시 마리우스 쪽이 힘이 워낙에 셌기 때문에 카이사르도 어릴 때부터 평민파 쪽에 조금 더 기울었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카이사르가 태어났던 동네가 로마 서쪽 지구의 수브라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지역은 귀족하고 평민이 혼재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추정컨대 카이사르는 어릴 때부터 귀족들의 삶과 평민들의 삶을 동시에 보면서 자라왔을 거라 추정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카이사르가 만 9살부터 12살 사이 대략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동맹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때 어린 나이지만 카이사르도 뭔가 보고 듣는 것이 많았겠죠. 그리고 기원전 88년 12살이 되던 해에 1차 마리우스와 술라의 내전을 목격을 하게 됩니다. 이 나이에 진왕 영정은 황제로 즉위를 했는데 카이사르도 어린 날에 로마의 거대한 권력 다툼을 보면서 뭔가 가슴속에 품은 게 있었겠죠. 그러던 차에 기원전 86년 카이사르가 14살 되던 해에 평민파의 거두였던 마리우스가 7번째 집정관이 되자마자 노안으로 사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이사르가 15살 되던 해에 카이사르 본인의 아버지가 사망합니다. 졸지에 힘이 약한 귀족 가문의 가장이 돼버린 셈이고요. 그리고 카이사르는 가장이 되면서 이제 일자리를 구해야 됐는데 처음으로 구한 일자리가 유피테르 신을 섬기는 신전의 중간급 사제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귀족 가문하고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죽은 마리우스의 정치적 동지이자 그 당시 평민파의 거두였던 킨나의 딸 코르넬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 해에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킨나,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카이사르 입장에서는 3년 연속으로 고모부, 아버지, 장인어른이 차례로 사망을 하게 된 셈이죠. 문제는 2년 후에 두 번째 내전에서 술라가 마리우스의 남은 세력들을 전부 몰아낸 다음에 스스로 독재관이 되고 그 유명한 프로스크립션, 살생부를 만들게 되죠. 카이사르는 그때만 해도 18살 정도였기 때문에 아직 살생부에 올라가 있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술라 입장에서는 마리우스파의 사위인 카이사르가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현 부인 코르넬리아와 이혼을 하라고 종용합니다. 여기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많은 경우에 이혼을 했을 것 같은데 카이사르가 싫어 하고 버팅겨버리죠. 그래서 살생부에 오르게 된 것이고요. 카이사르는 에트루리아 지역 등 이탈리아 반도 내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도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다음 해인 19살에 아까 카이사르는 마리우스파의 사위이지만 동시에 본인 집안은 귀족파라고 했잖아요. 여러가지 입지가 얽혀있는 데다가 외가 쪽에서 열심히 탄원 요청을 해가지고요. 술라가 카이사르를 마지못해 사면해줍니다. 다만 15살 때부터 맡았던 사제직은 사임하는 조건으로 아내와 재산을 유지하게 해준 거죠. 이 당시에 술라가 카이사르를 놔주면서 이 젊은 자에게서 여러 명의 마리우스가 있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낸 얘기란 설이 많죠. 이렇게 간신히 술라로부터 사면되는 19살까지의 시기를 카이사르의 인생사 1기라고 하겠습니다. 제2기 우당탕탕 20대. 기원전 81년 19살의 나이에 술라에게 사면된 카이사르는 로마시로 돌아가지 않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 동쪽에 아시아 속주의 비티니아 쪽으로 찾아가서 나름 젊은 나이에 군사적 업적도 남기고 군사 전술에 대한 경험치도 좀 쌓은 것 같아요. 다만 이때 카이사르의 꼬리표로 평생 따라다니는 니코메데스 4세와의 동성애 스캔들이 잠깐 있게 되죠. 어쨌든 그러다가 기원전 78년 22살의 나이에 술라가 사망을 하고 이제야 로마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젊은 변호사로 꽤 유명해졌고 카이사르 보다 바로 앞 세대에서 가장 잘 나가던 두 인물 중 한 명 키케로에게도 변호사로서 인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죠. 그러다가 기원전 75년 25세 나이에 웅변학 수사학을 배우려고 로도스 지역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 해적에게 납치를 당합니다. 거기서 또 카이사르의 비범함을 보여주는 여러 일화들이 있죠. 어쨌든 여기서 38일간 납치를 당했다가 거액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로마로 돌아왔다가 사병을 모아서 이 해적들을 쓸어버리죠. 그리고 다시 로도스에 유학을 가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돌아옵니다. 이 로도스 유학 기간 동안에
해도 소아시아 쪽에서 군사적 업적을 어느 정도 세웠다고 하죠. 그래서 20대 중반의 카이사르는 주로 이 동쪽에 있었고요. 참고로 이때쯤이면 카이사르보다 6살 많은 폼페이우스는 로마에서 이미 최고 스타였었고, 카이사르가 납치된 지 7, 8년 정도 후에 이 폼페이우스가 이 동지중해 지역의 해적들을 전부 소탕을 하는 큰 업적을 남기게 되죠. 어쨌든 기원전 73년 27살의 나이에 카이사르는 다시 로마시로 돌아왔고요. 그 다음해인 28살에 처음으로 대대장급으로 선출됩니다. 10년 동안의 군사적 업적을 인정받아서 쿠르수스 호노름, 명예로운 경력의 첫 발을 28살에 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오고 나서 한 2, 3년 정도 이탈리아 반도에서는 스파르타쿠스 전쟁이 있었죠. 이때 스타가 된 사람 중에 하나가 크라수스고, 폼페이우스는 원래 유명했지만 더 유명해졌고요. 카이사르도 여기서 뭔가 역할을 했다고는 전해지는데 기록은 자세히 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직 사회로의 첫 발을 내디는 28살까지를 카이사르 일생의 2기라고 하겠습니다. 3기, 수직 상승 30대. 자, 이제 카이사르는 여기서부터 군사적 업적도 있겠다, 뛰어난 웅변술 혹은 변호사로서 대중적 인기도 있겠다, 가문도 좋겠다, 여러가지 장점을 살려서 꽤나 전형적인 쿠르수스 호노름의 단계를 10년 동안 밟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우선 기원전 69년 31살의 나이에 콰이소르, 재무관에 선출이 됐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여전히 원로원은 귀족파가 득세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10몇 년 만에 마리우스의 조각상을 전시합니다. 그래서 민중파의 인기를 확 끌었고요. 같은 해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 지역으로 파견 재무관을 나가서 여기서도 행정적 업적을 좀 남겼다고 하죠. 다만 이때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아까 부인이던 코르넬리아가 사망을 하고요. 두 번째는 히스파니아 지역에 가서 알렉산드로스 상을 보고 현타가 왔다고 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지금 내 나이에 세계를 정복했는데 나는 이 히스파니아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33살에 다시 로마시로 돌아오고요. 이번에는 아이들리스 조영관에 선출이 됩니다. 여기서도 또 마리우스의 승전 기념비를 만들어서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중파의 인기를 끌게 되고요. 또 그 외에도 공공사업이라든가 각종 대형 경기장 등에 막대한 돈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인기를 점점 늘려나가고요. 기원전 63년 37살이 되던 해에 원로원의 전횡에 제동을 걸기도 하고요. 이때 카틸리나 모반 사건도 일어났죠. 그리고 이 해에 폰티펙스 막시무스가 됩니다. 지금 여러 단계를 거쳐서 올라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카이사르가 굉장히 빚을 많이 집니다. 카이사르가 30대 때 여러 난봉꾼 이미지도 있고 포퓰리스트 이미지도 있다고 하는데요. 빚을 많이 진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면, 카이사르만 빚을 많이 진 건 아니고요. 로마에서의 이 명예로운 경력 자체가 원로원 혹은 집정관이라는 몇 안 되는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귀족들이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고, 각 단계별로 선출을 통해 올라갈 수가 있었고, 이때 선거제도만 해도 지금보다 훨씬 덜 투명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뿐 아니라 모든 야심 있는 귀족들은 굉장히 빚을 많이 졌다고 하죠. 카이사르도 그중 하나인 것이고요. 그리고 기원전 62년 38살의 나이에 프라이토르, 법무관이 됩니다. 이제 이 명예로운 경력에서 남은 한 단계는 집정관이죠. 그래서 기원전 61년 39살의 나이에 히스파니아 울테리오르 지역에 가서 또 상당한 수준의 군사적 업적을 얻고 돌아옵니다. 이제 진짜 남은 건 집정관 하나인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카이사르는 민중파의 스타로서 대중적인 이미지를 남기는 걸 중요시했기 때문에 로마에 돌아올 때 개선식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렇게 개선식을 하고 돌아온다는 거는 군인 신분으로 로마에 돌아오는 것인데, 문제는 군인 신분일 때는 집정관 출마를 못합니다. 반대로 집정관에 출마를 하려면 군인 신분을 버리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개선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카이사르가 개선식도 하고 집정관 출마도 할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이것을 강직한 소 카토가 막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집정관을 택합니다. 개선식을 포기하고 대신에 백마를 타고 혼자 돌아오죠. 이제 집정관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카이사르가 집정관을 하려면 원로원의 지지가 절대적인데, 이전부터 계속 카이사르는 민중파의 편에 섰기 때문에 집정관이 단독 힘으로는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기원전 60년의 제1차 3두 정치입니다. 당시 최고의 스타였던, 그러나 여전히 원로원과는 사이가 썩 좋지 않았던 폼페이우스, 그리고 당시 가장 막대한 부를 자랑했던 크라수스, 이 두 사람이 자기네가 원하는 법안을 관철시키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집정관이 되고 싶지만 아직 탑급은 아닌 카이사르의 대중적 지지, 자신의 퇴역 군인들의 재산을 보장해줘서 본인의 세력을 넓히고 싶은 폼페이우스의 군사력, 그리고 세금이라든가 정치 자금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은 크라수스의 막대한 재산, 이 세 가지 파워가 합쳐져서 원로원 시스템보다 더 상위에 있는 트라이엄브레이트 3두 정치 체제를 만듭니다. 각각이 원하는 것을 얻고 드디어 카이사르가 만 41세의 나이에 집정관에 취임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카이사르가 31살부터 41살까지 쿠르수스 오노룸을 10년 동안 쭉 거쳐서 최고 권력자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로마 공화정 말기의 랜드마크 사건 혹은 카이사르 인생의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 3두 정치를 꼽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3두 정치는 기억하기 좋아서 유명하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로마 공화정의 시대 정신이라든가 로마 자체를 위한 어떤 업적이라는 면에서는 그
그 의미가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오히려 그보다는 각각 다른 야심가 3명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권력 야합의 성격이 조금 더 강하죠. 실제로 삼두정치 이후에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들도 그랬고요. 이건 나중에 동아시아의 삼국지 에피소드에서 처세와 치세의 차이를 논할 때 다시 언급할 거라서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삼두정치는 기원전 59년의 중요한 사건이지만 카이사르가 집정관으로 올라서기 위한 정치 공학적인 성격이 강하지 로마 전체의 발전을 위한 역사적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점 짚고 지나가고요. 여기까지가 카이사르의 30대 3기입니다.